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 TV 제49강은 사생아의 항학열, 공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공자가 어떻게 해서 사생아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또 그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차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시간은 공자의 에, 모든 것에 대한 겁니다. 고향, 양친, 그 다음에 공자의 아내와 그 아들, 손자의 아내들까지, 그리고 공자가 어렸을 때 어떤 그 성장을 했는지, 향학열, 또 공자 아들과 외모까지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의 고향은 노나라의 산동성, 여기가 산동반도죠. 우리나라하고 비교적 가까운 지역인데 이 산동성의 북부 취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떨어진 시골 창평 향의 추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춘추 시대에 춘추 오패가 이렇게 있으면은 노나라는 이제 그 오패에 들어가지 못한 그렇게 국력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공자의 어떤 마음에 자기의 그 조국인 노나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제자들을 길러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다음 시간에는 나오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 고향을 이렇게 살펴보면 곡부, 취프죠. 취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니산, 니구산이라고 하는 곳인데 에, 말하자면 이것과 관련된 공자의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공자는 죽어서 사수 근처에 묻혔습니다. 그러자 이 무덤 근처에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특히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자공은 그로부터 다시 3년을 더 상복을 입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떠났다. 그 후로 이제 묘소 아래에서 100여 가구가 모여서 살았는데 공자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곳이 이제 공리, 공자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방에 있는 공자 묘지의 말하자면 그 모습입니다. 공자의 양친 부모지요. 아버지 숙량을은 3번 결혼을 합니다. 먼저 본처가 있어요. 노나라 여자 시씨 사이에서는 9명의 딸을 낳았는데 이때도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숙량을의 모습입니다. 무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첩액에서 이제 아들 맹피를 얻었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불구인 데다 어려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송량을은 64세가 넘어서 안징제라고 하는 여인과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공자라는 겁니다. 숙량을은 키가 10척이나 되고 힘이 장사였는데 이런 일화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노나라의 군대가 성 안에 포위되려고 하는 찰나에 위로부터 내리닫히는 이 성문을 두 손으로 받쳤다.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도 있고요. 자, 그런데 안징제가 누구냐면은 숙량을의 동료 무사이자 친구였던 안양의 셋째 딸입니다. 이때 숙량을은 60대 후반의 나이였고 안징제는 16살에 불과한 소녀였습니다. 그나마 또 안징제는 신분이 낮은 무녀였는데 사실은 그 나이 차이도 그렇습니다만은 무녀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야합을 한 겁니다. 야합이란 말이 이제 들에서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무섭고 좀 충격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안징제는 이제 그 남편이 늙어서 혹시 아들을 낳지 못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니구산에 가서 신령님께 그 기도를 올리고 나서 공자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이름을 이제 공자 할 때는 자는 높임말이지만 원래 이름이 다 있어요. 공구죠. 공구는 니구산의 구에서 따왔다는 설이 있고
공자가 태어날 때 이마의 가운데가 니구산처럼 골이 파여 있었다. 그래서 구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공자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또 공자를 낳았기 때문에 공자로서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편모스라에서 자라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무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녀들 사이에서 성장하다 보니 제사 지내는 흉내를 곧잘 냈다는 겁니다. 조도예용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제기를 차려놓고 제례를 흉내내며 놀고 있는 공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도에서 조는 나무나 청동으로 만든 제기 그릇을 말하고 두는 나무나 토기 청동으로 만든 제기를 말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6명의 아이들 가운데서 돗자리 위에 이 공자가 서 있는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고 예복을 걸쳐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집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크고요. 얼굴빛도 항상 검은 빛으로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림에서, 고대 그림에서 주인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생아 공자가 왜 이런 말을 듣게 됐는가? 사실 그 살아생전의 공자는 그 집안에서 숙량을의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량을이 죽었을 때 그 재산은 이복 누이들과 이복 조카들에게 다 상속이 되고 공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마저 나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생활 형편이 더 나빠지고 그래서 공자로서는 어려서부터 거칠고 천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젊었을 때 생활이 가난했고 비천했기 때문에 어떤 거친 일들을 할 줄 아는 것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나마 공자가 16살 때 그 어머니마저 33세라고 하는 아주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고 맙니다. 공자는 19살 때 송나라의 기관씨 딸과 결혼해서 그 이듬해 아들 공리를 낳았는데요. 공리의 자는 백어,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유학자인 자사가 되겠습니다. 공자는 자기 아버지 숙량을이 대부였기 때문에 대부는 그 귀족에 속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들로 인정받는 것을 필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만은 생전에 그런 꿈을 이루지는 못했던 것 같고 대신에 아버지가 무소했다면은 나는 글과 지식으로 세상에 나가서 좀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공자 집안의 아내들을 보면은 먼저 공자의 아내는 못생긴 데다 괴팍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를 쫓아내고 말았는데요. 또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공자가 또 굉장히 까다롭고 성미가 그래서 도망쳐 버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부인이 볼 때는 남편의 생활비도 벌어오지 못하면서 천하의 정치니 인을 잃지 말아야 한다느니 이런 소리만 하고 다녔으니 마치 그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처럼 아마 지칠만도 하지 않았을까. 여기 보시면 먹으면 안 되는 그 음식 10가지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그런 부인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창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고 또 공자가 이제 69살 무렵에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또 바로 개가를 하는 거예요. 또 공자 손자인 자사, 여기 자사, 여기 자사입니다. 자사도 부인과 이혼해서 쫓아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공자의 아내나 며느리 손자의 그 아내 이르기까지 거기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자는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에는 아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자, 여기 보시면 자사하고 이게 맹자입니다. 자사는 공자의 이제 외아들인 그 공리의 외아들이고
공자로서는 손자가 되는데, 할아버지 제자였던 증자는 이제 효의 대명사입니다. 증자의 제자로서 이 맹자와 함께 유학의 정통을 이어간 유명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공자가 어떻게 자라났을까요? 어머니는 그 가난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겠죠. 아들 교육을 아주 낙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정상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높은 향학열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노나라의 3대부 가운데 하나인 개손씨 집안에서 양국, 곡식을 관리해주는 일을 맡았는데 아주 충실하게, 성실하게 근무해서 나중에는 목장 관리인으로 승진했어요. 근데 또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가축이 잘 번식해가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항상 성실했다는 뜻이죠. 또 주공을 제사 지는 태묘, 아까 좀 전에 그림입니다만은 조그만 직책을 맡겼는데 거기에서도 아주 사소한 절차에도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공자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공자가 이제 70이 넘어서 자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 오이 우학하고 30이 립하고 40이 불호 50이 지천명 60이 이순 70이 종심소욕하여도 분류구호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용어들입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살에 사무엘의 이치에 의혹을 갖지 않게 되고 부록하면은 이제 40을 가리키는 명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50살에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았고 60살에는 이순이라고 그러죠. 귀를 들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어떤 말도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또 70이 되니까 종심소욕,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도 법도 법구자죠. 법도에 어그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도에 어긋나는 일은 아예 하고 싶은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가히 성인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자의 아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 공자가 아들을 얻자 노나라 소공, 군주죠. 축하한다는 의미로 잉어 2마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이것은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물을 받고 공자가 너무 기쁜 나머지 아들의 이름을 공리 혹은 백어 그러니까 리어라는 말이 이제 그 잉어란 뜻인데 이자를 붙인 거예요 이름이 리어라고 공리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등용문이란 말을 흔히 잘 씁니다만은 이 말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중국 황하 상류에 용문산이 있는데 이 용문산이 삼단 폭포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급물살을 타고 올라간 이응아만이 마침내 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등용문이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은 용이 되었다는 뜻에서 등용문이라고 부르거든요. 장원 급제하고 이제 말을 타고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활보하는 말하자면은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말단 관리에 지나지 않는 공자에게 임금이 직접 선물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공자의 학식과 인품이 온 세상에 그리고 이제 궁중에까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일 거다. 그러나 공자가 67살 때 이혼했던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백어가 당연히 1년 동안 상복을 입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후에도 계속 눈물을 흘리니까 공자가 너무 지나치구나 이렇게 탄식했다는 겁니다. 당시 예절로는 이혼하고 다시 개간 어머니가 죽으면은 아들이 1년 상복을 입고 더 이상 울지 않는 것이 예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봐도 공자가 전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이 있지는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공자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체구는 아주 당당했다고 합니다. 눈은 크고 길며 이마는 앞으로 높게 나와 황제의 모습이고 어, 팔은 길고 등은 거북의 모양이며 키는 9자 6치.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크다. 몸 둘레가 9아름이나 되고 앉으면 용이 서린 것 같고 일어서면 견우성을 대하는 것 같다. 중국 사람들 화장법은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찌됐거나 공자는 키가 크고 키가 컸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짱구머리예요. 얼굴은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짱구머리 하면은 이건 이제 엄연한 그 표준어인데 이마나 뒤통수가 남달리 크게 튀어나온 머리통을 말하고 북한에서는 남북머리 뭐 이렇게 그런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자의 키가 9자 있었지를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해 놓고 보니 288cm가 나와요. 그래서 과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리고 견우생을 대하는 것 같다 했을 때 이 견우성은 견우와 직녀의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그래서 견우하면은 소를 끌고 간다는 뜻을 가진 말하자면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견우성, 직녀성. 직녀성은 이제 천재의 손녀로서 배를 짜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견우성은 이제 농업의 상징이죠. 여기는 이제 직조, 배를 짜는 여성을 상징하는 건데, 은하수의 서쪽에 있다가 동쪽에 이제 하고성과 마주보고 있어서 이제 견우와 직녀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1년에 뭐 7월 칠성날 하루 만나고 헤어진다고 하는 그 낭만적인 스토리가 있죠.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자가 어디서 태어났으며 부모가 누구이며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왜 공자를 사생아라고 부르는지 그럼에도 그 공자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살았는지 다만 이제 그의 개인적인 생애를 보면은 그렇게 행복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내와 관계도 그렇고 아들도 자기 생전에 먼저 떠나보냈고 외모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그렇게 잘생기거나 준수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키가 크고 기고로 장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유학의 성립을 포기한 중국 역사의 자랑거리이고 프라이드고 오늘날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가운데 한 사람의 낄 만큼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고 오늘날에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철학과 사상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